참전 용사의 일기로 보는 참혹했던 6.25 전쟁썰. 우혜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형. 맨날 유튜브로 트위치 재방 보고 팬카페도 살살 들어오다가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6.25 전쟁 참전하셨던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를 썰로 남기고 싶어서 글로 남겨봅니다. 일기 속 내용들은 가족과 상의 후 일부분만 공개하기로 했고, 공개하는 부분은 전쟁 속에 고민하고 고뇌한 내용으로 전쟁에 대한 판타지가 아닌 현실적으로 고통받으신 모습을 보여드려 많은 분들이 이를 보고 전쟁의 참혹함과 경각심을 일깨웠으면 해서입니다. 참고로 일기에 한자하고 제가 모르는 표현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현대식으로 해석했음을 알립니다. 또 정확한 날짜와 부대명, 사람 이름 등은 전부 스킵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래도 일기 형식으로 썼습니다 라고 우혜님이 적어주셨네요. 한번 보죠. 할아버님이 그 6.25 때 일기로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셨다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나 보네 집에. 대단하네. 1900 땡땡년 땡월 땡일.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 보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죽을지도 모를 저의 편지를 계속해서 기다릴 가족을 생각하니 겁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기를 쓰는 이유는 점점 피폐해지는 제 자신을 견디지 못해 이렇게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제 자신 안에 제 자신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살아남으려 발부둥치는 제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적을 죽이고 적이 죽기를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이런 제가 올바른 걸까요? 어머니, 제가 이 피 묻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1900 땡땡년 땡월 땡일. 저 피 흘리는 전장에서는 제 앞에서 많은 전우들이 죽었고 많은 괴뢰군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제 이 한 몸 죽을까 두려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우들이 죽을 것을 알기에 겁이 납니다. 저는 조국을 지키는 것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요? 제가 지키는 나라는 피로 지킨 나라인가요? 1900 땡땡년 땡월 땡일. 전투 후 누구의 살점인지도 모를 것들과 누군지 구분도 되지 않는 죽은 자들의 사이엔 저보다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없더군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저 누구인지 모를 굴러다니는 살점을 보며 제가 아니라는 것에 제가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고인 거예요. 전쟁 전 집안 어른들은 저에게 걱정 마라,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개미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죽습니다. 어릴 적 장난으로 밟아 죽이던 개미들의 처지가 제 처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900 땡땡년 땡월 땡일. 수없이 많은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니 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뎌지는 이 감정은 군인으로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사람인가요? 악귀인가요? 사람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괴뢰군을 쏴 죽이고 찔러 죽였습니다. 그들은 적이니 당연히 죽였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전투가 끝난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인가요? 그들은 적이었고 저는 살아남아야 했으며 하나의 전우라도 더 살려야 했습니다. 근데 왜 저들은 제 눈앞에서 아직도 보이는 것입니까? 제 손으로 죽인 이들에 대한 죄책감인가요? 그 죄책감은 살아있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변명인가요? 그 변명으로 제 자신을 숨겨 살아가도 괜찮은가요? 어머니. 1900 땡땡년 땡월 땡일. 아직도 제 귓가에 들려오는 총소리와 포격소리, 괴성들은 저의 밤을 뺏어가는 듯합니다. 전투가 끝나도 저의 전투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불안감과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격들이 저의 밤을 앗아갑니다. 전장 속의 생활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 전우들의 시체를 밟고 적을 죽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정말 전쟁이 끝나고 제가 살아간다면 저의 죄는 죽어서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1900땡땡년 땡월 땡일. 저 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는 내려오고 몇 번을 반복했는데 대체 왜 중국군 숫자는 줄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위로 얼마나 많은 전우들의 사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르고 내리며 밟은 것이 흙인지 나무인지 바위인지 전우인지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모두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1900땡땡 땡월 땡일. 어머니, 이 전쟁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눈과 귀를 가리고 나라를 위해 적과 싸우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두렵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눈을 뜨고 귀를 열었을 때 제 모습이 더럽고 추악할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느덧 죽음에 아무렇지 않아 하는 저를 보며 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죄책감을 씻어내는 저의 모습에 환멸을 느낍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이런 아들일지라도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가 일부 공개한 내용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일지를 읽으면서 전쟁의 참상을 느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라서 더 감정이입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추가 여담이지만 할아버지는 전투에서 활약하셔서 무공훈장도 받으셨고 전투 도중에 오른쪽 귀 일부를 잃으셨습니다. 그 외 썰은 공개하지 않은 일기 내용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아 더 전달드리지 못한 것에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 할아버지에게 제가 질문했던 얘기들로 썰 남기며 인터뷰 형식으로 써두겠습니다. 할아버지, 전쟁 중에 좋았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은 없었어?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희노애락이 없겠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 당시에 희노애락은 살아남아 기쁘고 적을 보면 분노하고 전우를 잃어 슬프고 전우들과 사소한 장난들이 있었지. 할아버지, 전쟁 끝났을 때 어땠어요? 겉으로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었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했단다. 기쁘기만 하기엔 너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전쟁이 다시 나면 어떨 것 같아요? 가정하기도 싫을 만큼 내 인생에 2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구나. 나에게 전쟁은 오락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구나. 나는 전우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라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이렇게 고통받고 피를 흘렸는데도 못한 통일이라니 쉽게 통일이 될까 싶구나. 그리고 여담으로 할아버지는 종종 전쟁 관련 다큐를 보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너를 만들었으니 후회는 없다. 제 생일이 6월 25일이라 그런지 할아버지가 항상 잊지 않고 챙겨주셨는데 결국 올해 암으로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할아버지 없이 보내는 생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하늘에서도 꼭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우혜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6.25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는데 그 북한군이 막 집을 막 들쑤시고 막 남자들은 막 징집해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할머니랑 막 동생분들이랑 막 해가지고 막 마룻바닥 같은데 막 이런데 숨어 계시고 막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마을에서 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뭐 저녁에 어떻게 해가지고 간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둘러둘러 들은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지금 우혜님이 쓰신 글에 할아버님께서는 실제 그 전투 지역에서 실제 전쟁에 참여하시고 거기서 전투를 하셨던 병사로서의 그 수기를 남기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면 저는 할머니한테 전쟁이라는 워드가 나올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그걸 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평생을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빌딩 숲에 살고 있고 초고속 열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기쁘게 웃으면서 놀러 다니고 어디 캠핑 가서 바다를 보고 산에서 놀러 가서 하이킹을 하고 이런 자유로움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무에서 갑자기 내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세상에 뿅 하고 생겨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싸우면서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막 그 적을 피해서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켜낸 나라거든요. 이전에 리어카 끄시던 할아버님께서 제 썰랑썰레 상병이 휴가 나왔다가 할아버님 도와드리고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저 6.25 참전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박하사탕 주면서 그때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끝냈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때 끝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성명 친구에게 얘기하는 그걸 썰랑썰레로 이렇게 읊으면서 느낀 게 참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슬슬 기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세대의 전쟁이 안 일어나고 또 후대에도 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 평화롭게 뭐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무력 없이 평화적으로 그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에는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예전에 6.25 때처럼 그렇게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면서 코앞에서 적을 목도하면서 차검한 검과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 시대의 전쟁은. 왜냐면 워낙 대한민국이 이런 옛날에부터 해서 외침이나 뭐 나라가 이렇게 분단되는 이런 고통을 안으면서 큰 전쟁들을 겪으면서 깨우친 게 있기 때문에 전쟁 무기나 군사력이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요. 핵폭탄이 없는데도 우리 땅 밟는 순간 니네 땅은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명패를 걸어놓고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보지. 많은 분들이 그냥 세상이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과거나 뭐 미래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한테 처해진 이 상황도 타파하기 힘들어서 막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쯤은 미래도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마음을 가져보는 게 어떨지. 이거 글을 옮겨 쓰신 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읽으면서 참 감정이입이 참 많이 되네요. 옆에서 전우들이 죽고 앞에서 내가 적을 죽이고 적의 전우를 죽이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할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일기를 쓰면서 마치 다짐을 하듯이 원래 나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수기를 적으시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신 게 참 마음이 아프네. 이런 글을 어디서 막 바로 접할 수가 없어요. 어디 전쟁 기념관 이런 데 가서 그런데 한문으로 써 있는 뭐 이런 수기 일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볼까?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할아버지께서 적으신 일기를 자손인 이제 손자가 이렇게 받아 적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썰랑썰레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하고는 있지만 오늘은 썰랑썰레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썰랑썰레였네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썰랑썰레에 남기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에 개보고 팬 다 모여라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올려주신 우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